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돔 탐색, 돔 객체 만드는 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가 처음에 좀 알고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는 거라서 근데 이게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이제 순서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좀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개념, 그 돔이라는 개념을 좀 잘 아시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CS가 JS 공사의 돔 탐색 메서드라고 그래요. 돔 탐색 메서드. 제가 여기다가 돔을 탐색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디를 주고 아이디 값을 이제 선언해 놓고 그 아이디의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해당 태그를 객체로 만들어 왔었죠. 이런 과정을 돔 탐색한다고 하거든요. 돔 탐색. 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도큐먼트, 그러니까 문서의 객체 모델, 객체 모델을 얘기하고 그래서 문서에 있는 요소들을 객체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탐색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탐색하는 메서드가 이제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와 그다음에 또 탐색하는 방법들이 메서드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메서드 몇 가지만 좀 추려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디 쪽에 좀 작성을 해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작성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를 div 태그 박스 주고 그다음에 p 태그로 할게요. p 태그에 돔 탐색 메서드. 아이고. 그다음 또 p 태그로 오늘따라 타자가 이렇게 잘 안 쳐지지? 자, 첫 번째가 엘리먼트의 아이디를 엘리먼트의 아이디로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보여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정리 개념으로 좀 작성을 해볼게요. 엘리먼트를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디 속성으로 해서 탐색하는 건데 엘리먼트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이디라는 속성 자체가 여러 개를 동시에 그 찾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딱 이름 하나를 정의하면 그 이름 하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소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근데 클래스는 다르죠.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태그들에 대해서 같은 이름으로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그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름을 중복할 수 없으니까 딱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엘리먼트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값 하나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환을 할 때 이 메서드는 이제 반환하는 값이 그냥 요소 하나예요. 하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 개의 배열 형태로 이제 반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먼트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반환하는 거는
그래서 당연히 엘리먼트 한 개를 이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아이디로 탐색하는 방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어디로 할까? 이렇게 버튼을 여기다 그냥 만들까? 아, 버튼 그냥 목록을 그냥 어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죠.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서 우클릭에 서치 아이디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p 태그 해당 이 p 태그 있죠? 이 해당 p 태그에 예, 여기다가 아이디를 선언해 놓을게요. 테스트 1 이렇게 아이디를 아니 뭐야 어디 갔어? 자, 그래서 p 태그에 아이디를 부여했고요. 버튼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가 이제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걸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바디 끝에다가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헤드에다 작성하지 않고 바디 쪽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바디 끝에 스크립트를 추가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동일합니다. 그냥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기에 펑션 서치 아이디 이렇게 주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search id라는 이제 함수가 실행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id로 탐색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문서에 접근해야 되니까 도큐먼트 객체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도큐먼트 객체 호출하고 그 다음에 객체명 점 메서드예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자, 얘를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엘리먼트 객체를 구하겠다. 엘리먼트 객체를 선택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테스트 1 이렇게 아이디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테스트 1이라는 이 아이디 이름이 이 이름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디로 선언되어 있는 이 p 태그 있죠. 이 p 태그를 객체로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객체의 타입은 뭐냐? 엘리먼트 타입입니다. 엘리먼트 타입. 그래서 도큐먼트에는 엘리먼트라는 타입이 있고 텍스트라는 타입이 있고 노드라는 타입이 있고 또 어트리뷰트라는 타입도 있고 그래서 객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태그를 객체화 시켰을 때 타입이 엘리먼트 타입입니다. 엘리먼트. 자, 그래서 이렇게 탐색을 해갖고 오면은 p 태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p 태그가 이제 p 태그도 근데 엘리먼트라는 타입이 되는 거죠. 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탐색을 한 다음에 이거를 doc.inner html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뭐 그냥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 태그는 나중에 넣을까? 그냥 여기 그냥 잠깐만. 그럼 여기가 지금 테스트 1이니까 여기에 넣게 되면 얘네가 지금 다 날아가겠네. 어쨌든 뭐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를 그냥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해갖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확인을 누르면 갑자기 툭 바뀌었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다. 여기 밑에다가 p 태그 하나 만들어 놓을게. p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 해야겠다. 이쪽에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죠? 그래서 지금 p 태그를 지금 p 태그의 그 아이디 값을 따로 여기 p 태그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지금 아이디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왔고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조금 더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나 이런 거를 그냥 이미지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미지도 태그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있대. 있으면 저걸 쓸 걸 그랬네. 이게 보면은 이제 제가 좀 귀찮아서 안 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이제 넣었다고 치면은 여기 좀 텍스트를 넣었잖아요. 근데 텍스트 대신에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미지 태그에 src에 test2.jpg 이렇게 하고 alt 속성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지금 문자열이죠. 문자열인데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단순히 문자열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브라우저 쪽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그냥 문자열이 아니죠. 태그가 되는 거죠. 태그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뭐 그냥 이거 빼고 여기 그냥 단순히 문자열이지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자 이게 그냥 단순히 문자열이죠. 근데 이너 HTML이라는 그 속성에다가 이 문자를 이렇게 딱 대입해서 넣게 되면 이 이너 HTML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브라우저 쪽에서 p 태그의 이 내부 요소거든. 그죠? 이 내부 요소, 이너 HTML은 이 p 태그의 내부 요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자열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브라우저가 해석을 할 때는 얘를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태그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냥 HTML에 우리가 바디에다 그냥 작성한 것처럼 정말 이제 그 사진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 탐색을 해서 요소를 객체화시켜서 갖고 와야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인 딱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미지가 딱 튀어나오는 거. 그죠?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돔 탐색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돔 탐색하는 방법 중에 아이디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자, 이때 텍스트. 근데 이거 보시면 이너 HTML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나는 정말 텍스트로 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그러면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뭔가를 출력시켜주는, 뭔가를 추가시켜주는 이제 그런 요소인데 앞에 텍스트가 붙어 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정말 텍스트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죠. 예, 정말 텍스트로 출력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예, 정말 필요한 거는 진짜 태그로 인식시켜주는 게 보통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너 HTML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내부 요소에 새로운 이제 그런 태그들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너 HTML을 쓰시면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계속 클릭할 때마다 오렌지란 이미지를 계속해서 내가 추가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 증감연산자 쓰시면 돼요. 플러스 는 하시면 돼요. 플러스 는 하시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다시 새로운 거를 또 계속 추가적으로 붙여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는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미지가 계속 붙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많다, 많아. 쭉 나오는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너 HTML이 내부 요소를 말하는 거고 그 내부 요소에 이미지 태그를 저장했고 이미지 태그에 또 이미지 태그를 더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하면은 그냥 덮어 씌워지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계속 플러스해서 그냥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은 플러스 는을 사용해 주시면은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또 어떤 돔 탐색하는 메소드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 밑에 구조는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가지고 딱 넣어놓고 2번 엘리먼트에 네임으로 탐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임 속성이죠. 그러니까 네임 속성, 네임 속성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엘리먼트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도 선택이 가능하긴 하겠죠. 하나만 있으면. 근데 얘는 기능이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먼트 여러 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중복 불가라는 이제 이 단어는 빠져야 되고 네임이라는 속성은 보통 인풋 태그에 선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에 BR을 하나 BR을 하나 주시고요. 이게 텍스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네임 속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로 선언하는 것처럼 중복된 이름을 저렇게 선언해 가지고 여러 개를 이제 탐색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반환되는 거는 이제 엘리먼트 한 개가 아니라 엘리먼트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즉 배열 타입이 되는 거예요. 배열. 아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엘리먼트 객체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거는 이제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먼트 타입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배열. 배열 타입.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요거 BR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건가? 이걸 내가 여기다 썼구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슬러시를 앞에다 썼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메서드명은 search
서치 네임으로 바꿀게요. 서치 네임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네임 속성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네임 속성은 인풋 태그에 작성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네임으로 이제 탐색하는 방법, 이 메서드는 보통 인풋 태그 사용할 때 많이 쓰겠죠. 자, 그 여기는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간 이 p 태그는 없어도 되겠네. 얘는 지워버리시고 여기 네임 이거 인풋 태그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arch name이라는 함수를 여기 만들게요. 자, 만들었고, 자, 또 돔 탐색을 해야겠죠. 자, 또 돔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변수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 by name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중간쯤에 get element by name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서드를 찾으시면 되고요. 네임의 이름이 테스트 02였어요. 테스트 02.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자동 완성으로 하면은 금방 작성하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보시면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때 그 이름을 그 get element by id라는 그 메서드의 이름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물론 뒤에 by 다음에 오는 건 다르겠죠. 근데 엘리먼트 다음에 올 때 보면 s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 그렇죠? 예, 이 s가 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반환 타입이 배열이냐 아니면 값 하나냐, 싱글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름에서 보면 돼요. 이름에서 s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걸 가지고 반환되는 게 여러 개일 거다 하나일 거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공합계도 이름에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개라고 그러면 이렇게 s가 붙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썼던 거 여기 보면 여기 있죠. id 같은 경우는 값을 하나 반환하기 때문에 그냥 get element야. 근데 get element. 근데 얘는 element죠. 그러면 배열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돔 탐색을 해서 딱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얘가 지금 인풋 태그잖아요. 그래서 인풋 태그니까 doc 점 찍고 인풋 태그에 뭐 만약에 바탕색을 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을 사용해서 자, 이때 백그라운드라고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하이픈이 마이너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는 거는 지우시고 의미가 바뀌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카멜 방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픈을 없애고 속성을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대문자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레드라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빨간색으로 입력 박스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클릭했을 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F12 눌러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보면 이제 뭐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이 속성이 그러니까 이 속성이 undefined. 그러니까 얘를 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 어떤 이제 이름인지.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알아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DOC라는 것 자체가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배열에다가 지금 갖다 대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엘리먼트 객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 객체. 엘리먼트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갖다 대고 지금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지금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쓴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아니죠. 그죠? 배열에는 스타일이라는 속성도 없고 백그라운드라는 속성도 없어요. 그죠? 얘가 지금 반환 타입의 배열이니까 그냥 무심코 배열에다 갖다 대고 그냥 이렇게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써야 되냐? DOC에 갖다 대고 0번째 배열이니까 0번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딱 적용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배열로 해서 이렇게 반환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그냥 딱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열에 담겨서 나왔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 꺼내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라이브러리로 가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긴 하는데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는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배열로 리턴된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배열 문법을 따라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꺼내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관되게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셋 다 빨간색으로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공통된 코드가 인덱스만 바뀌면서 어쨌든 3번 반복해서 작성이 되는데 이게 말이 3번이지 뭐 6번, 7번 그러면 이거 6, 7번을 다 작성할 거냐? 그렇죠?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그냥 어떤 같은 뭐 효과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은 비효율적이죠. 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포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반복문에다 넣어서 i 값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쪽 배열의 길이만큼 자 DOC가 어차피 배열이죠. DOC의 랭스만큼 실행해가지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같은 어떤 효과를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반복적인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오리지널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인덱스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자바 jQuery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건 그냥 보세요. jQuery로 간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임의 값이 테스트 02인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돔 탐색을 하면 이게 끝난 거야. jQuery는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jQuery는 이렇게 작성하면 딱 끝나는 거야. 이러면 돔 탐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봤냐면 CSS의 셀렉터 표현식에서 봤던 문법이에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셀렉터 표현식을 좀 공부를 잘 해놓으셨으면 jQuery의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 갖다 대고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얘는 알아서 여러 개의 값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다 일괄적으로 다 효과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이면 딱 끝나버리는 거야. jQuery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좀 불편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여러 프레임워크들도 마찬가지로요.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것들을 불편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뭐 외면하느냐? 뭐 그러면 안 되죠. 예, 자바스크립트가 핵심인데.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열심히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jQuery는 이제 뭐 나중 문제고 사실 중요한 건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어떤 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 어쨌든 좀 빨리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jQuery 쓰면 이렇게 간단해지는데 jQuery만 배우면 근데 큰일 나죠. jQuery밖에 못 쓰는 거야. 음. 이렇게 간단해진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레드라는 값으로 이제 일관되게 쭉 적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폼은 돌려가지고 해주시면은 뭐 쉽게 해결은 되긴 하는데 어 어쨌든 이제 뭐 여기서 뭐 하나 뭐 첫 번째 건 레드 주고 뭐 두 번째 건 블루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을 한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다 따로따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열로 리턴한다는 얘기죠. 배열로. 그래서 아이디와 차이점은 얘는 값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doc 점 찍고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배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덱스를 거쳐서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name으로 선택하는 방법. 예. 그래서 get elements by name. 자, 이 메서드를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예, 또 방법을 또 한번 해보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요것도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3번. 자, 엘리먼트의 이번에는 뭐냐? 태그 이름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까? 태그 이름으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엘리먼트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반환하는 타입은 엘리먼트 여러 개. 그래서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 태그를 탐색하겠다 그러면 p라는 그 태그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화면에 그 문서에 나와 있는 p 태그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로 리턴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열이에요. 배열. 그러니까 값이 하나만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길이 값 1로 되어 있는 배열이 리턴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값이 하나라 하더라도 0번째라고 해서 꺼내야 돼. 예. 자, 일단 얘는 인풋은 이제 빼버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개를 탐색할 건데 어떻게 할까? 여기에 뭐 그냥 그냥 스팬 태그 한번 넣어볼게요. 스팬 태그. 네, 스팬 태그 넣어서 여기에 태그 그냥 네. 자, 이렇게 세 개 단어를 그냥 스팬 태그에다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탐색할 거예요. 서치 태그 네임이고요. 서치 태그 네임, 메서드 함수명은 서치 태그 네임.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설명은 뭐 됐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여기 바로 밑에다가 할게요.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 함수에 서치 태그 네임 그리고 doc document get 엘리먼트 태그 네임이 있어요. 네, 엘리먼트 태그 네임 엘리먼트 바이 태그 네임 자, 호출해 오고요.
여기는 이제 태그 이름을 써줘야겠죠? 태그 이름으로 이제 태그 이름으로 엘리먼트를 얻어온다고 했으니까 태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팬 태그들을 문서에 있는 그 스팬 태그들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배열이죠. 자,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 네, 배열.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배열이냐? 네. 콘솔.로그 이용해서 doc.length 해보면 길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길이 값 3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콘솔.로그 이용해가지고 뭐 값도 한번 확인해보고 딱 이렇게 길이 값 했더니 나와. 아 그래? 그럼 이거 배열이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볼까요? DOC에 0번째 해놓고 여기에 타입 오브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그냥 오브젝트로 나오려나? 잠깐. 아 그냥 오브젝트로 나오네? 그러면은 잠깐만. 타입 오브가 딱 그냥 객체 오브젝트로만 나오니까 조금 그러네. 이게 엘리먼트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나? 그러면 노드네임 이게 저기 잠깐만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노드네임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스팬이라고 딱 이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탐색한 그 객체가 어떤 태그인지 확인을 일단 먼저 우선 잘 탐색을 한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런 이제 노드네임이라는 이제 속성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태그 그 객체 얻어온 거에 그 태그 이름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팬이라고 딱 출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돔 탐색을 했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뒤에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좀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팬 태그를 이제 저렇게 탐색을 한 다음에 그냥 백그라운드 색을 줄게요. DOC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은 배열이죠. 그러니까 그냥 DOC 점 찍으면 안 돼.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배열의 그 인덱스를 꺼내는 것처럼 배열 문법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쓸 거니까 스타일 속성에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번째니까 이렇게 태그 하나가 지금 노란색으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번째 거를 또 한다 그러면 1번째 거 블루로 두 개만 해보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지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개 지금 바꾼 거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하드 코딩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팬 태그가 화면에 지금 문서에 스팬 태그가 하나만 있으면 1번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하드 코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음.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작성을 해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태그 네임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일단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뭐 시간상, 일단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수 있는 또 문제를 또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또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했고요. 자, 한 두 개 정도만 두 개? 두 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거의 두 개 정도면 거의 끝이긴 한데 그래서 탐색하는 메서드 추가적으로 두 개 정도만 더 해보면 뭐 대략적으로 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네 번째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 밑에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아이디로 탐색하고 뭐 네임으로 탐색하고 이제 태그 이름으로 탐색하는 방법.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이제 오래된 방식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방식이고, 어, 약간 이제 좀 성능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냥 아이디로 검색하고 뭐 태그 이름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죠. 몇 가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탐색할 수 있게 또 몇 가지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브라우저마다 또 지원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좀 브라우저를 선택적으로 이 메서드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게 태그 이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클래스 속성 이름으로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여러 개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반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배열을 리턴을 합니다. 배열. 자, 얘는 뭐 여기 스팬 태그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얘 그냥 갖다가 지금 해볼까요? 여기를 그냥 어, 클래스 어, 클래스 속성 이름 탐색 이렇게 스팬 태그 만들어 놓고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를 줄게요. 클래스를 테스트 3이라고 줄게요. 근데 위에서 또 이게 일단 뭐 그냥 해보지 뭐. 테스트 03. 그래서 자 이거를 밑으로 좀 내릴까? 자 클래스를 자 넣고 그래서 클래스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랑 이제 반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아이디로 선언하는 거. 아이디는 중복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클래스랑 아이디 속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묶어서 잘 알아두시고요. 자, 클래스도 선택하는 방법 없으면은 좀 섭섭하죠. 그래서 얘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자, 서치 태그만 바꾸면 되겠구나. 클래스 네임.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밑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 스팬 태그 테스트 03이라고 이제
선언해 놓은 자, 스팸 태그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에 get 컨트롤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여기 있다. 예, 두 번째 나오네요. 자, 클래스 네임 get elements by class name. 뭐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이에요. 엘리먼츠죠.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로 리턴한다라는 거, 여러 개의 값으로 리턴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어떤 걸 해볼까? 얘는 DOC의 뭐 2번째 거 해볼까? 2번째 거, 2번째 거. 스타일을 잠깐만 스타일을 일단 CSS로 그냥 꾸며주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색깔만 그 폰트 한번 바꿔볼까요? 폰트 그 폰트 사이즈 바꿔볼까? 사이즈 좀 과도하게 너무 큰가? 20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글자 크기가 좀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탐색을 하면 지금 얘네죠. 여기서 이제 탐색이 이제 보면 글자 커진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커진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더 효과를 주겠다고 하면은 계속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2번째 거에 대해서 스타일을 뭐 색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레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잘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CSS의 그 효과도 지금 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1번째 거에 대해서 어, 이게 자식 요소를 삭제하는 거 외에는 없네. 안 되겠다. 이거는 쓸 수가 없고. 나중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아니다. 이건 진짜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 그거 말고 여기서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하기만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바꾸는 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 정도에서 좀 끊고 그러니까 돔 탐색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해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해봤고 자 근데 뭐 지금 다 나오긴 했죠. 클래스로도 선택하고 아이디로도 선택하고 태그 이름으로도 선택하고 또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으로도 선택하는 것까지 갖고 나오긴 했지만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해. 좀 더 다양하게 또 좀 탐색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또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거의 이제 얘가 이제 거의 뭐 만능이긴 한데 아예 CSS의 그 셀렉터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 CSS의 셀렉터 표현식을 아예 도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엘리먼트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 뭐라고 쓰지? 엘리먼트를 셀렉터 표현식을 사용하여 탐색.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아예 셀렉터 표현식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엘리먼트 뭐 여러 개를 뭐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개 그냥 여러 개 오케이. 이게 여러 개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냥 하나만 선택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러 개라고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종류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다가 그래서 그래서 엘리먼트를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쿼리 셀렉터 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선택하는 방법이 쿼리 셀렉터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쿼리 셀렉터보다는 쿼리 셀렉터 올이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 쿼리 셀렉터는 그다지 쓸 일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는 왜냐면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얘보다는 얘를 쓰는 게 낫죠. 예. 물론 이제 배열보다 그냥 한 개 값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얘를 쓰는 게 편하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쿼리 셀렉터 5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또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탐색할까? 얘는 이제 셀렉터 표현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놔두고 얘를 이거 좀 바꿀게요. 이거 네 번째 4로 바꾸고 그다음 얘는 이제 하고 셀렉터 표현 이렇게 하겠다. 셀렉터 만들기도 참 이렇게 할게요. 셀렉터 표현 탐색. 자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명은 그냥 넣었어요. 그냥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물론 얘네를 탐색할 거예요. 얘네를 탐색할 건데 이제 셀렉터 표현식을 이제 이용해서 탐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치 쿼리 셀 이렇게 바꾸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렀을 때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함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쿼리 셀. 자, 그리고 doc 변수 만든 다음에 document 점 쿼리 셀렉터 올. 자, 얘를 이제 가지고 와요. 자동 완성하면 다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에 넣어야 될 게 뭐예요? 스트링 타입의 셀렉터 표현식을 넣어라.
자,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스트링 타입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자, 내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스팬 태그 3개를 만약에 탐색한다 그러면은 뭐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 만약에 그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법의 그 메서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얘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셀렉터 표현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점 찍은 건 뭐예요? 예, 클래스 선택할 때 원래 그 CSS에서 사용하던 문법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라고 그러면 앞에 샵을 붙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앞에 점을 붙여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근데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겠지만 또 뭐 이런 방법들도 있겠죠. 관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p 태그들 중에 last child 그러니까 p 태그들 중에 마지막 자식 p 태그의 내부에 있는 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또 테스트 공사 클래스를 가진 이런 식으로 더 필터링 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돔 탐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구별해서 이제 확인해 본다 그러면 이 표현에서 얘만 클래스를 빼버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셀렉터하고 탐색만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준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p 태그인데 last child로 되어 있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p 태그들 중에서 그렇죠? 이런 p 태그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p 태그 얘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 p 태그의 자식 요소들 중에 스팬 태그. 근데 여기서는 스팬 태그가 아니라 클래스 테스트 공사인 거죠. 그러면 뭐요? 자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얘하고 얘를 선택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하는 어떤 방법이 상당히 좀 디테일해지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C의 0번째의 스타일의 컬러를 블루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셀렉터라는 단어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0번째 거에 대해서 색깔을 이제 블루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좀 상당히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뭐 그 셀렉터 표현식을 거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 그거를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모든 것들을 그 CSS 셀렉터 표현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에 대한 뭐 돔탐색 메서드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거 쿼리 셀렉터 5를 사용하시면 되긴 돼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얘를 갖고 그냥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제가 뭐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현을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면 내가 편한 대로 짤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메서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또 사용했을 수도 있고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비교했을 때 만능은 이제 쿼리 셀렉터 올이 가장 만능에 가까운 돔 탐색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놓으시고요. 근데 또 혹시 몰라요. 다른 브라우저에서 얘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 크롬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데 익스플로러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브라우저에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 거의 마지막에 추가된 메서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제가 다 모든 브라우저를 다 테스트해 본 건 아니어가지고 뭐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요? 얘 대신에 대안으로 써야 될 다른 엘리먼트들을 알고 있어야 또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자, 한번 확인할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어, 예, 돔 탐색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 보시는데, 지금 제가 같이 이제 했던 뭐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런 식의 문제라서 음,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 잠깐만 얘를 HTML 형식으로 해서 드려야 되니까 뭐지? 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주문하셨나요? 라면? 라면? 예? 여러분들 드린다고 사오신 것 같은데. 음, 몇 시야? 25분인데.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걸 드릴게요. 잠시만요. GS 공사 언더바 공사의 돔 탐색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잘 하시니까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자, 줌 채팅으로 해서 제가 일단 파일을 올려볼게요. 이거 다운 받아지는지. 근데 이거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출석부 이렇게 드리면서 PDF 파일 같은 경우 여기다 했을 때 예, 자꾸 이제 뭐 안 됐었거든요. 혹시 잘 받아지나요? 안 돼요? 이거 잠깐만요. 어디 보자.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어, 참, 똑같으려나? 뭐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바디에 있는 이 문제를 텍스트로 올려드릴게요.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예. 왜 파일이 왜 전송이 언제부턴가 어제 이게 원래 되는데 그죠? 원래 되는데 아이고 일단 녹화를 좀 끄고